한 달 뒤, 또 한 달 뒤, 3일 뒤, 마지막! 야! 또 비빔밥이야? 저는 지금 사스 마일런을 다시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의 사스 유로보너스 밀리언에어 참여를 위해서 11월에 이미 15개 스카이팀 항공사를 모두 탔지만 마일런 탑승 마감 일주일 전까지 아직 적립이 안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적립이 불확실한 루마니아 타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 적립을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보잉 777-302R 뉴 버전을 탑승했고 적립은 되었지만 15개 항공사 카운트가 불확실한 루마니아 타롬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루마니아 부크레스티 구간으로 다시 타기로 했고 이스탄불까지는 이번에는 대한항공 777-302R 올드 버전을 이용해서 날아갔습니다. 타롬 탑승 이후 집에 돌아올 때는 암스테르담을 경유했는데 암스테르담, 인천을 이동할 때 또 대한항공 777-302R 올드 버전이 당첨되었습니다. 5일 동안 총 28시간을 이코노미로 대한항공 777-302R에 앉아있게 된 셈인데 기내식은 모두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다른 대한항공 777-302R과 그때 먹은 다양한 버전의 기내식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여러 광동체 기종이 있지만 보잉 747-8I, 에어버스 A380은 777-302R보다 더 멀리 날고 승객도 더 많은 곳에 투입되지만 엔진이 4개라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잉 787은 대한항공의 미래이긴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가 없고 A330은 기령이 짧은 6대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기종이라서 제 마음속에 대한항공 장거리 대표 기종은 아직까지는 보잉 777, 777-302R입니다. 그리고 아직 25대가 날아다니고 있어서 여전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대한항공의 777-302R은 2013년까지 도입된 11대와 2015년 이후부터 도입된 14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저는 편의상 2013년까지 도입된 버전을 올드 777, 2015년 이후 버전은 뉴 777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큰 이유는 대한항공의 777-302R은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으로는 2013년까지 도입된 올드 777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장착되어 있고 2015년 이후 도입된 뉴 777에는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퍼스트를 탈 경우에는 같은 777-302R이지만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코노미를 탑승하는 저한테는 딱히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12월 23일 인천 호치민은 2018년 도입된 뉴 777이고 12월 27일 인천 이스탄불은 2010년 도입, 12월 28일 암스테르담 인천은 2009년에 인도된 올드 777 기체입니다. 내가 탈 구간에 올드 or 뉴 어떤 777이 배정될 것인가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같은 구간이지만 어떤 날은 올드 777, 또 다른 날은 뉴 777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는 올드 777, 뉴 777의 차이가 크지만 777 올드 또는 뉴의 이코노미 좌석은 AVOD 화면이 살짝 다른 것을 빼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드 777, 뉴 777의 이코노미 기준 좌석 간격을 비교해보면 두 버전 모두 갤럭시 기준으로 가로는 물론 세로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형 좌석은 아니라서 USB, 노트북 충전도 됩니다. 대한항공 777-302R 이코노미를 5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총 28시간 타고 그리고 한 달 전에 대한항공 747-8I를 이용해서 인천 LA를 11시간 타보니 대한항공 장거리 이코노미 좌석 정도만 되어도 유럽, 미국 가는 먼 거리라도 이코노미 탈만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거리면 담요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아서 자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잠만 잘 잘 수 있다면 장거리도 이코노미로 아직은 잘 다닐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이코노미 좌석은 2024년
787-10을 들여오면서 새로운 이코노미 좌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AVOD가 더 커졌지만 좌석 피치는 좁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건 777-302R보다 더 작은 787-10에 777-302R보다 거의 50명을 더 태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787-10은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기종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이 타 항공사 대비 넓은 좌석을 제공하던 프리미엄 전략을 버리고 이제 고수송 정책으로 바꿔탄 것인가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787-10은 비즈니스만 경험했기 때문에 장거리에 새로 적용된 이코노미 좌석이 실제로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한번 타보고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항공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777-302R도 787-10에 적용된 프레스티 스위트 2.0 적용을 위해서 레트로핏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코노미도 손봐서 좌석 피치도 줄이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시트 커버가 변경된 것으로 볼 때 레트로핏을 하더라도 이코노미 좌석은 그냥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777-302R의 레트로핏 이야기가 현실화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살펴보니 대한항공이 25년 5월부터 좌석 배치를 변경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 시트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는 때가 되니 이륙을 하고 3번의 777-302R 비행은 인천 이스탄불은 낮 비행이었지만 인천 하노이, 암스테르담 인천은 모두 밤 비행이었습니다. 이륙 후 순항고도에 오르면 어김없이 해당 비행의 메인 기내식이 준비되었고 저는 3번의 메인 기내식을 모두 비빔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코노미 기내식 비빔밥이 모두 같은 비빔밥이지 않나 싶지만 3번의 비빔밥을 먹어보니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천 하노이는 5시간 비행하는 중거리 비행인데 이때 나오는 비빔밥은 장거리 비빔밥과 양과 구성의 차이가 있고 특히 국이 없습니다. 인천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인천은 각각 12시간 비행하는 장거리 노선인데 단거리 노선과 비교하면 양도 많고 채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단거리에서는 주지 않던 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거리 노선 비빔밥이지만 왠지 인천 이스탄불 비행의 비빔밥보다 돌아오는 암스테르담, 인천 비행의 비빔밥이 많이 빈약해 보이네요. 승무원에게 확인하니 인천 이스탄불 비빔밥은 인천공항에서 공급받은 기내식이고 암스테르담 인천 비빔밥은 한국에서 실어온 비빔밥이 아니라 현지 암스테르담의 케이터링에서 공급하는 기내식이랍니다. 유럽 현지에서 만드는 비빔밥이 한국에서 만드는 비빔밥과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현지에서 기내식을 공급받는 것은 대한민국 인천에 출발하는 외항사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인천 출발 중화항공의 기내식 비빔밥은 대한항공 케이터링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중화항공 국 없다고 했었는데 대한항공 단거리 비빔밥도 국 안 주는데 중화항공에 좀 미안해지네요. 이번 비행과는 상관없는 여행이지만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기내식 비빔밥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라서 채소의 종류도 좀 더 많아 보이고 김을 주는 거 이 정도가 다르지 않나 싶네요. 이때도 오늘 소개하는 777-302R 누여서 반가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내식이 끝나면 기내는 한숨 돌릴 수 있고 낮 시간 비행이라도 창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느라 어두워집니다. 인천 하노이 노선은 5시간에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이어서 기내식 이후 3시간 정도 오면 하노이에 도착해서 별도의 추가 기내식 서비스 없이 비행기를 내립니다. 5일 동안 3번 탄 777-300의 첫 번째 목적인 하노이 공항에서 트랜스퍼 카운터를 통한 셀프 퀵턴과 하노이 공항 노숙 이야기는 위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12시간 비행하는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비행편은 모두 첫 번째 기내식 이후 창문 닫고 불 끄고 재우는데 낮에 출발한 이스탄불행은 이륙 후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식이 제공됩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장거리 비행 간식은 피자에서
핫도그로 변경되었고, 다만 저녁 출발 비행기의 경우 핫도그 같은 명시적인 간식 서비스는 없고 두 번째 식사 때까지 기내 등을 끈 상태로 계속 재웁니다. 추가 간식 서비스와 관계없이 장거리 비행편은 갤리에서 샌드위치, 바나나 같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는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비행 중간의 간식을 이번에는 사스 보충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주 부지런히 챙겨 먹었습니다. 인천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인천 12시간 비행은 핫도그 간식, 갤리를 들락거려도 쉽게 시간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착 2시간 전으로 두 번째 식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식사는 하노이 갈 때 먹었던 중거리 비빔밥 정도의 사이즈인데, 저는 이스탄불 갈 때는 카레, 암스테르담에서 올 때는 오믈렛을 선택했습니다. 이스탄불 갈 때는 이제 탈옴을 다시 타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을 잘 먹었고, 암스테르담에서 올 때는 사스 100만 마일런 이제 끝나나? 라는 들뜬 마음에 싹싹 비었습니다. 두 번째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사스 보충연의 목적지인 이스탄불과 사스 마일런의 마무리인 인천에 각각 도착합니다. 대한항공의 777-300ER은 도입이 15년 이상 된 비행기도 있지만 레트로핏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줄 계획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써먹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787-10, A350 같은 더 새로운 기종이 대한항공에 들어오고 있어서 자리를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의 베스트인 대한항공, 보잉, 777. 넓은 좌석 공간 변하지 말고 당분간은 계속 잘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말썽 많은 탈옴을 타기 위한 이스탄불 공항에서의 노숙과 탈옴이 또 사고쳐서 암스테르담에 1시간 30분 연착되어 비행기 놓칠 뻔한 이야기는 탈옴 탑승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